노래 한 줄을 부르는데도 몇 번씩 목이 막혀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자, 베테랑 가수 또 평생을 노래하고 살아온 태진아 씨가 신곡 가사를 부르기가 어려워서 몇 번이나 녹음을 멈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 거죠? 네, 태진아 씨의 대표곡인 옥경이가 아내 이옥형 씨를 향한 노래라는 거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아내를 주제로 노래를 부를 만큼 태진아 씨 굉장한 이제 애처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 이옥형 씨가 몇 년 전에 이 치매 판정을 받아서 투병 중인데요. 그런데 이 신곡 가시여인이라는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하는데 네. 태진아 씨가 이제 투병 중인 아내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작곡가가 예. 나를 두고 이런 노래를 썼을까 싶을 정도였다는데요. 눈물이 나서 결국 녹음을 하다가 6번이나 중단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나를 놓고 가사를 썼나 싶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인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다는 건데 그럼 어떤 부분이 유독 그랬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은 정말 태진아 씨가 그렇게 느꼈을 빈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가슴에 못이 박혀 가슴을 찌르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가장 좋았던 시절을 고생을 했지만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시절에 오히려 이게 지금 가장 아픈 상처가 돼버렸으니까 태진아 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시여인아 기어이 아픈 이제 가시가 되었다. 이 가사도 또한 그랬고 잠시 꽃처럼 내한테 다가와서 한 계절 피고 지다 떠나는 이 가사도 굉장히 절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잔에 띄워봐도 눈물로 씻어봐도 잊을 수 없다는 가사들이 아마 태진아 씨가 기억의 어떤 그 상처들과 필리들을 고스란히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굉장히 애틋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귀엽고 아픈 가시가 되었냐 이 부분에서 이제 왈칵하셨다는 겁니다. 최정아 기자, 태진아 씨가 한 병간호를 7년 가까이 그동안 해오셨잖아요. 참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취재해 보면 최근에 좀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까? 네, 취재를 하게 봤는데요. 너무 다행히도 최근에는 대화가 된다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방송국 가서 인터뷰하고 올게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전에는 이런 대화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한마디도 굉장히 눈물이 왈칵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곡을 부르면 원래 듣고 가만히만 있는데 이제는 신나는, 그러니까 아들이 작곡한 노래 중에 굉장히 신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듣고는 몸을 막 흔들 정도로 좋아하는 이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진아 씨가 최근에는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이 아빠라고 부르길래 끌어안고 울었다. 네. 이 사람 기억력이 돌아오고 있거나 혹은 이제 좀 증세가 완화는 아니죠. 하지만 좀 멈춘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녀오세요, 여보, 아빠 이런 좀 일상적인 그런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났다는 겁니다. 그럴 만큼요, 태진아 씨는 참 아내에게는 헌신적인 남편이었죠. 서로 존경해야 돼. 뭐 표정이 좀 안 좋아. 예? 입이 좀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를 해주면 어깨 좀 주물러주고 애교를 좀 떨면서. 예, 저는 그랬어요. 막 해주면 본인이 그러다가 씩 웃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집안에서 뭐 어떠한 일이 있었어? 그래.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 태진아가 너무 헌신적으로 하더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런 태진아 씨의 그 마음을 누가 가늠할 수 있을까 싶어요. 정말로 밤낮 없이 병간호를 해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치매 환자분이 계시면 상당히 그 가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태진아 씨는 정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헌신적으로 간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말에 따르더라도 2분 이상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집중해서 보고 예. 있으면 아내가 계속 옆에서 여보 뭐해? 라고 물어서 아내 얼굴을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더 큰 문제는 밤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자다 보면 잘 못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아내분이 혼자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운신하는데도 조금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팔이 빠지고 다리를 다치고 이랬던 적이 예.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손을 서로 묶고 잠이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예. 깊이 잠이 들면 손이 묶여 있어도 잠을 깨지 못하니까 어떻게까지 이중 안전장치를 했느냐, 밑에 종이를 깔아놓고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동을 하게 되면 종이가 바스락거려서 소리에. 안 깰 수가 없도록 네. 그 정도로 헌신적으로 지금 간호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TV조차도 내 맘대로 볼 수 없고 항상 아내의 곁을 지키셔야 할 정도로 지극정성이셨던 건데, 그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함도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본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만난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 뉴욕에서 만났는데 그때 네. 태진아 씨가 전 재산이 얼마였냐? 14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분에게 내가 전 예. 재산이 14만 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16만 했는데도 원, 예. 네, 그래요. 이 저를 뿌리치지 않고 저를 믿고 같이 살아주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태진아 씨가 처음부터 잘 나가는 국민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길에서 리어카에서 선글라스도 팔고 뭐 장갑, 목도리, 귀마개도 파는데 예. 요즘 말로 행상이라고 하죠. 이제 바닥에 깔아놓고 팔았었는데 이때 아내분이 무슨 일을 했냐? 순경이 오면 이게 불법 영업이니까 물건을 전부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이렇게 순경이 오나 안 오나 다 지켜보고 있다가 경찰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태진아 씨가 급하게 물건을 다 챙겨서 도망을 가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루에 7만 원, 8만 원 벌면서도 이 태진아 씨 옆을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이 아내가 지금 나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그 마음으로 평생 이제 아내 곁에 있어 오셨던 건데, 이 태진아 씨는요, 아직도 특별한 날이 되면은 아내만을 위한 특별한 또 선물을 챙긴다고 합니다. 옥경이죠. 퇴근하면 생일날마다 제가 통장을 하나씩 줘요. 가격이 얼마가 있든 관계없이 예. 통장을 하나씩 저희 집사람한테 줘요. 네. 이제 통장은 주고 네네. 도장은 제가 갖고 있고.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도장 주면 되니까. 도장 주고요? 네. 혹시 갖고 다니는데 이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후회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요? 네, 태진아 씨가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딛고 네. 이제 국민 가수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정과 스케줄을 소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가수들은 지방 공연을 많이 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때 내가 집을 너무 많이 비워서 우리 아내가 옥경이가 그렇게 좀 아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가장 그게 후회가 돼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난 부부가 되겠지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같이 있게 싶어진다라는 말을 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병의 진행도 멈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내를 떠올리며 부른 노래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태진아 씨는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해 또 두 동료를 잇는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이렇게 눈짓만 하고 손짓만 해도 저 형이 나한테 어떻게 대답하겠지. 또 저 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만큼 참 호흡이 좋았던 선배인데 저한테는 친형제 같은 친형이나 다름없었고 와서 지금 계속 밑에서 송승헌하고 배용준하고 이정재하고 같이 술을 마시면서 술만 먹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밥을 안 먹었어요. 그만큼 참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인데. 자, 어떻게 보면 실과 바늘 같았던 평생의 라이벌 송대관 씨, 또 그리고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했던 안성기 씨를 떠나보내야 했던 한 해였던 겁니다. 참 얼마나 슬프셨을지 짐작도 안 되는데, 특히 그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태진아 씨한테 은인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아들이죠. 예. 가수 이루 씨가 데뷔를 한다라고 했더니 그동안 항상 영화만 찍어온 안성기 씨잖아요. 근데 이때 예. 그러면 내가 뮤직비디오 나가줘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원도 받지 않고 이 이루 씨의 까만 안경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당시에 연예계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그랬어요.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장기간 음원순위 1등을 하니까 태진아 씨보다 더 기뻐하면서 전화를 했다고 해요. 너무 축하한다. 다음에도 내가 뮤직비디오 출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고, 그러다가 정말로 촬영장에 박중훈 배우를 데리고 와서 함께 출연을 또 해줬다라고 그랬군요.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태진아 씨가 친형제 같은 이 안성기 씨 빈소에 갔다 온 이야기를 전달을 했는데요. 술만 먹고 왔다. 송대관 선배가 돌아가셨을 때도 일주일 동안 내가 밥도 못 먹고 술만 마셨는데 그때 아들이 아빠도 건강 챙겨야 된다라고 걱정을 하더라. 아마 두 분 다 하늘에서 노래 부르고 연기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 같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또 했습니다.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군요.